젊을 땐 애들 키우고 돈 버느라 정신없이 살았다. 이제 숨 좀 돌리나 했는데 밤에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으면 가슴 한 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시리다. 남들은 여행도 가고 취미도 즐기며 다들 행복해 보이는데 왜 나만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 애초에 내 적성에 안 맞는 일을 평생 억지로 참고 살아서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한 걸까? 지영 씨,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방금 전 지영 씨처럼 내 삶은 왜 이렇게 팍팍할까? 내 적성에 맞는 일을 찾았다면 지금쯤 훨씬 행복하지 않았을까? 라며 남몰래 한숨 쉰 적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번듯들은 직장이 있고 가정도 안정적인데도 도무지 행복하지 않아서 자책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인생을 잘못 살았거나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저는 심리학과 뇌과학의 관점에서 여러분이 왜 그토록 행복을 느끼기 어려웠는지, 그리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진짜 미소 지으며 살 수 있는지 그 명확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가장 먼저 많은 50대 분들이 우울감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내가 적성에 안 맞는 일을 억지로 하며 평생을 낭비했다는 후회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가슴 뛰는 내 천직을 찾아야 하나 고민하시죠. 그런데 심리학적으로 보면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99%의 사람들은 자기 적성이 뭔지 고민해 본 적도 없이 살았습니다. 불과 200년 전 신분제 사회만 해도 태어나면 부모의 직업을 그대로 물려받았으니까요. 우리가 적성을 고민하며 혼란스러운 건 인류 역사상 너무나 당연한 첫 경험일 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딱 맞는 일, 핏을 찾아야만 열정이 불타오르는 적합 이론가입니다. 이들은 경력 초반에 이것저것 바꿔가며 완벽한 짝을 찾아야 하죠. 두 번째는 일단 무슨 일이든 시작하고 그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서서히 열정과 의미를 키워가는 개발 이론가, 디벨롭입니다. 놀랍게도 위 주변에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들의 대다수는 완벽한 직업을 찾은 게 아니라 주어진 일을 하면서 서서히 자기 적성을 맞춰간 개발 이론가들입니다. 그러니 평생 재미없는 일을 버티며 살아왔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틀린 길을 걸어온 게 아니라 묵묵히 버텨내는 숭고한 여정 속에서 여러분만의 적성과 삶의 노하우를 단단하게 개발해온 위대한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행복을 느끼기 어려울까요? 세계 행복지수 1위는 5년 연속 핀란드를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늘 하위권이죠. 복지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우리 뇌에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공포심을 이겨내고 긍정적인 사고와 희연을 유발하는 아난다마이드라는 천연 행복 물질이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극한의 고통을 넘어서면 느끼는 러너스 하이도 바로 이 물질 덕분이죠.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행복 물질을 잘 만들어내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의 비율이 나이지리아는 45%, 북유럽은 21%인 반면 한국인은 고작 14%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즉, 한국인은 선천적으로 작은 일에 행복을 느끼기가 남들보다 훨씬 불리하게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지영 씨가 가을 타듯 우울했던 건 성격이 꼬여서가 아니라 뇌에서 행복 물질이 남들보다 덜 나오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행복의 양이 적다면 우리가 후천적으로 만들어내는 행복의 기술을 배우면 되니까요. 북유럽 사람들이 행복한 진짜 비결은 뇌과학적 조건 외에도 그들만의 독특한 심리적 태도에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댄 길버트 교수가 아주 흥미로운 사진 실험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사진 3장을 고르게 한 뒤 한 그룹에게는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다른 사진으로 교환해주겠다고 했고, 다른 그룹에게는 선택은 끝났다, 절대 바꿀 수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며칠 뒤 어느 그룹이 자신이 고른 사진에 더 큰 만족감과 행복을 느꼈을까요? 놀랍게도 절대 바꿀 수 없다고 통보받은 학생들이었습니다. 언제든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학생들은 자꾸 다른 사진에 미련을 두느라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했죠. 이 실험은 인간이 가장 불행해지는 순간을 정확히 꼬집어냅니다. 바로 바꿀 수 없는 것을 억지로 바꾸려고 할 때입니다. 북유럽 사람들의 행복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바꿀 수 없는 현실이 다가오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반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어떻게 배웠나요? 안 되면 되게 하라, 불가능은 없대라며 의지를 불태우도록 교육받았습니다. 이런 불굴의 의지가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들었을지는 몰라도 우리 개인의 삶은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이듦, 이미 지나간 과거, 남편이나 아내의 성격,
이런 바꿀 수 없는 것들을 향해 이를 악물고 바꾸려 하다 보니 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때로는 이건 어쩔 수 없지 하고 툭 털어내는 것이 가장 강력한 행복의 기술입니다. 많은 분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말합니다. 은퇴하고 돈을 많이 모으면 그때 가서 행복해지겠다고 벼르고 있죠.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행복은 맨 마지막에 달성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만드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고요. 일이 재미있어서 하는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일은 원래 지루하고 고된 것입니다. 그 지루한 시간을 버텨내려면 우리 뇌에 행복이라는 이름의 진통제를 자주 투여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로또 1등 당첨 같은 거대한 행복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행복의 크기보다 빈도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한 번의 거대한 기쁨보다 10번의 소소한 기쁨이 뇌를 훨씬 더 건강하고 단단하게 만듭니다.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우울해서 손에 안 잡힐 때가 있죠. 그럴 땐 억지로 책상에 앉아 자책하지 마세요. 과감하게 딱 30분만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일, 맛있는 커피를 마시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동네를 산책하며 행복이라는 도구를 먼저 사용하세요. 그렇게 작은 행복을 맛본 뇌는 그 힘을 바탕으로 재미없고 힘든 일상을 거뜬히 견뎌낼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자, 영상이 끝나가는 지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행복은 무엇인가요? 남들이 말하는 비싼 차, 해외여행, 넓은 아파트 말고요. 돈이 들지 않아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당신이 무언가를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만의 완벽한 행복입니다. 선천적으로 행복을 느끼기 불리하게 태어난 한국인이라면 우리는 남들보다 2배로 내 일상 속 작은 행복들을 찾아내고 기록해야 합니다. 그것은 절대 사치가 아니라 남은 인생을 버텨낼 생존의 무기이니까요. 오늘부터는 거창한 내일을 위해 오늘의 작은 기쁨을 희생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여러분 스스로에게 소박하고 다정한 행복을 꼭 선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심리학 이야기가 여러분의 헛헛한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안아주는 편안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도 꼭 행복하세요.